처음에 지급받으신 사포 120, 220, 320방 이 세 장 중에서 220방, 320방은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120방 사포를 인해서 도장면 전체를 연마해 주세요. 다음 과정은 치수에 맞게 일단 선을 그리시고요. 강목 부분은 삼각자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선이 보일 듯 말 듯 선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때는 좀 삼각자를 이용해서 강목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선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좀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퍼치를 용기에 뽑은 다음에 물을 약간 넣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이물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저어주시고요. 이 저어주신 퍼치를 헤라를 이용해서 브라운을 전체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네. 편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이렇게 이용하시고 전체적으로 골게 강목과 한이 골게 아무데나 보이지 않게 발라주시면 돼요. 발라주시고 유형은 헤라에 최대한 이물질이 묻지 않게 헤라를 정리해주시면서 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헤라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으면 묻어있을수록 이렇게 누르면서 자국이 생겨요. 자국이 안 생기게 하려면 최대한 헤라 이물질을 이렇게 제거해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접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그냥 용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 안에서 단독으로 더해주시는 게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올려주시고 쭉 펴고요. 퍼치는 계속 시간이 가면서 마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는 게 또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개 정리됐다 그러시면은 계속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면은 전체적으로 다 퍼치를 발라주시면 돼요. 퍼치를 여기다가 부장판을 놓으시고 드라이로 이렇게 퍼치를 말려주세요. 말려주시면서 그 사이에 보완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시간을 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이로 올려놓으시고 이 사이에 퍼치 말린 사이에 보완작업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뒤에 이렇게 보완작업을 해주시고요. 마무리가 이제 다 끝났다. 마무리가 끝났다 그러면 끄시기를 옆에다가 빼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직 덜 많은 분들 퍼치가 덜 많은 분들 드라이로 이용해서 다 말려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저 상태에서 그냥 잡으시면은 장기 남거나 실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기가 마를 때까지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바삭하게 말려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드라이로 강목부터 두껍게 치는 부분까지 다 말려주셔야 돼요. 네. 퍼티를 다 바르고 드라이를 이용해서 퍼티를 다 건조시킨 다음에는 선 그리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키스에 맞게 선을 그려주세요. 강목 부분도 아까 삼각자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제 아까 사포 120, 220은 썼고요. 이제 220방이랑 320방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320방은 이따가 쓸 거고 이제 220방 사포로 어디를 연마를 해주셔야 되냐? 선 안쪽, 선 바깥으로 연마를 하면은 바로 실격 차이예요. 그래서 선 안쪽으로 이렇게 연마를 해주세요. 전체가. 선 안쪽으로. 선 안쪽으로만. 선 바깥으로 연마를 했을 시에는 바로 실격 처리돼요. 그래서 반드시 선 안쪽으로. 강목도 마찬가지죠. 연마를 해주시는데 선 안쪽으로만. 선 안쪽으로만 연마를 해주시고요. 강목 살살. 안쪽으로 해주시고 여기 마찬가지로 전체 해주시고 여기도 해주시는데 여기 가면 다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선이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이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접으셔서 이 안쪽으로만 이렇게 연마를 해주시고 방금 넘어가면 안 돼요. 선 안쪽으로. 그래서 판은 전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선 안쪽으로 이렇게 연마해서 이거를 이제 털어내시고 다시 치수에 맞게 다시 선을 그으셔야 돼요. 강목 부분은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다음 부분은 기세에 맞게 이렇게 그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 놓으셔야 다음 작업이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 사포 연말하실 때 220방으로 선이 넘어가지 않는 안쪽만 연말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실격 처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주의하셔야지. 그 다음은 바인더 작업인데 바인더는 지정된 위치에 바인더, 수성 바인더로 써 있어요. 이거를 3분의 1만큼 이렇게 따라오셔서 여기다가 물을 조금 넣어요. 뚜껑으로 하나는 두 개를 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넓은 물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 그려놨죠? 선 안쪽으로 어디? 여기 합한 3면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 면을 선 넘어가지 않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강목에다가 바인더를 칠할 경우에는 바로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목에다가 바인더를 칠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강목에다가 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선에 맞춰서 선 넘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수성이 칠해지게 되면 이쪽에도 바인더를 칠해주셔야 돼요. 바인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상부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칠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목에다가 바인더를 칠하실 경우에는 바로 실패 처리이기 때문에 강목에는 바인더를 칠하시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겠다. 네. 그래서 어디서 칠해야 되냐? 2면, 6면, 합한 3면을, 하나, 둘, 3면을 바인더를 칠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다 칠하시고 나면 바인더가 좀 남을 거예요. 남으면 여러분은 아까 처음에 가져왔던 그 자리 가셔서 거기 이제 바인더에 깔때기가 이렇게 꽂혀 있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가셔서 바인더 깔때기에다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감독관이 하라는 대로 지시사항에 따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여기 3면을 바인더로 칠해주신다. 여기가 다음 거죠입니다. 바인더를 칠하신 다음에는 다시 또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제 맞게 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강목에는 지금 선을 안 그려요. 요 이유는 이따가 여기 강목 위에는 서페이서를 칠할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그려놓으면 이따가 선 안쪽으로 서페이서를 칠해서 추락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선을 그릴 때 바인더 칠하고 마지막 선을 그릴 때는 강목에는 선을 그리지 말고 판에다만 선을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조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더 칠하고 바로 선 그린다. 근데 선을 그리는데 강목에는 선을 일단 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인더 칠하고 선을 그리신 다음에는 이제 그날 지정된 조색표를 보시고 감독관이 지정해준 조색표를 보시고 이렇게 색을 맞춰보세요. 뭐 색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시험 당일날 그 감독관이 제시해줄 그 조색표에 맞춰서 색을 조색하셔야 되고요. 수성, 유성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색으로 조색을 해왔어요. 그러신 다음에 어디를 칠해야 되냐? 칠할 부분은 딱 수성은 2가지예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당연히 선 안쪽 구역도 이 판 두 부분만 칠할 건데 조색하실 때 주의점은 뭐냐? 반드시 3가지 색 이상으로 조색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물을 조금이라도 섞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 넘어가지 않게 조색을 먼저 칠해주세요. 칠하실 때는 아까처럼 바인더 칠할 때처럼 선 넘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칠을 해주시고 강목에 수성 페인트가 묻지 않게 조색을 칠해주셔야 돼요. 강목에 수성 페인트가 묻을 경우 아니면 강제로 강목에다가 수성 페인트를 칠할 경우에는 바로 실터 처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목에는 반드시 유성 페인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터 처리되지 않게 강목에 수성 페인트를 칠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별대로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칠하신 다음 이걸 또 드라이로 말릴 거예요. 말리신 다음에 사포로 이제 320방 남았어요. 320방 사포로 연마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칠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칠해야 되냐? 2번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2번 칠한다. 이렇게 그리고 손에 넘어가지 않게 칠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그리고 나머지 판 여기다가 마저 칠해 주시면 돼요. 이거 칠한 다음에 뭐 한다고 했죠? 드라이로 말린 다음 320방 삭고로 연마를 한 다시 한 번 칠한다. 2번 칠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칠할 경우에는 또 그것도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2번 칠한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320방 남은 거 320방 삭고로 연마를 하면 다시 한 번 칠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칠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한 번 칠하고 삭고로 연마를 할게요. 네. 꼼꼼히 강목에 묻지 않게 꼼꼼하게 절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쪽이 많이 안 넣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페인트는 남은 거는 잠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드라이로 이걸 말려주세요. 드라이로 이제 전체 다 말려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사포 320방 이거 한 장 남았어요. 이거를 반을 이렇게 접으셔서 반을 잘라주세요. 그래서 요 마지막 반 자른 거를 하나는 수선에다 쓰실 거고 하나는 요 유송 이따 강물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반은 놔두시고 요 반 남은 거 갖다가 여기를 연말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넘어가지 않게 수성 부분만, 수성 페인트나 칠해진 부분만 이렇게 연마를 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 거친 부분 이렇게 그 부분만 이렇게 연마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페인트가 사포에 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손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연마해 주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연마해 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털어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성 페인트 남은 걸로 다시 한번 칠해주세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칠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쭉 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강물에 닿지 않게 붙자국 남지 않게 쭉쭉 강물이 닿지 않게 쭉쭉 결을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쭉 강물이 닿지 않게 네. 2번 칠해주십니다. 한 번 칠하고 320방 사포를 이용해서 연말해 주시고 나머지 페인트 남은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주신다. 2번 칠한다. 네, 2번 칠하셔야지 수성 페인트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칠하시고 그런 다음 2번 칠하신 다음에는 요거는 말릴 필요가 없어요. 말리시지 마시고 이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할 거예요. 수성의 이제 마지막 단계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는 순간 요 수성 페인트 두 부분이 자연적으로 말라요. 다 끝날 때까지 안 말른다. 그럴 경우에는 드라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말려주시고 지금은 뭐 억지로 말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두시면은 자연적으로 마르게끔 그냥 두시고 다음 작업 그라데이션을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성 페인트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라데이션 작업을 하실 건데 그라데이션 작업하시기 전에는 일단 선을 그려내야 돼요. 3등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중앙선을 먼저 그릴 때는 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 모서리에다가 삼각자를 끼워 넣으시고요. 연장선 여기 모서리랑 연장선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장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 여기를 끊고 나머지 연장선 부분에다가 이렇게 대셔서 삼각자를 이용해서 연장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기를 가져가시면 참 편하신 게 그냥 이 강목의 길이를 재셔갖고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안 돼요. 5mm 이상 차이가 나시면은 이것도 실적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목에서 판에서 여기까지 몇이 나오는지 요걸 몇이 나오는지 세로는 몇이 나오는지 요거를 다 실측을 하셔서 3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450 나온다. 450 나온 게 3. 150 되는 부분에다가 찍고 여기 300 되는 부분에다 찍고 해서 이렇게 3등분해서 선 점끼리 연결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가로랑 세로랑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여기는 450 나오고요. 여기는 280 정도가 나오고요. 280이면은 남은 3은 93, 4가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좀 찍으시고 아까 체크해 놓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선을 그리세요. 아니, 이거는 좀 실측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려놓으시면은 이제부터 이제 여기다가 그라데이션 색 작업을 할 거예요. 색 작업은 여기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갈 건데 흰색에다가 검은색 한 방울, 네 방울,
6방울, 8방울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흰색이 많이 들어가면 검은색이 한 방울 들어가도 너무 흰색이랑 가깝기 때문에 내가 페인트를 얼마큼 갖고 왔냐에 따라서 검은색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검은색, 흰색과 검은색은 그냥 쓸 거고 여기에다가 검은색을 추가해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선 작업 먼저 실침을 하신 다음 3등분해서 선을 긋다. 이렇게까지는 아시면 되겠어요. 그라데이션 선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는 지정된 자리에 가셔서 흰색 페인트 한 절반 정도 따라오시고요. 검은색은 한 3분의 1 정도 따라오세요. 이렇게 2개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리고 빈 종이컵 하나, 그리고 물 약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흰색을 덜어서 쓸 거예요.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넣으셔서 물을 살짝 넣어주세요. 물 조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붓으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잘 저어주시고, 처음에 흰색 칠해야죠. 흰색 칠하실 때 흰색은 그대로 원에 그대로 이렇게 칠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목에 묻지 않게 선에 잘 맞춰서 강목에 묻지 않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아시죠? 강목에 묻지 않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다 칠한 다음에 결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페인트 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붓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결을 정리해 주신다.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얇은 붓으로 이렇게 칠하셔서 이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붓자국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한 번씩 결을 이렇게 정리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흰색을 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 여기 남아있지만 이 상태에서 쓰던 이 페인트에다가 검은색을 보세요. 검은색을 한 방울 붓을 한번 찍어서 섞어주세요. 그래서 회색 빛이 나게. 근데 흰색을 너무 많이 갖고 왔을 경우에는 회색이 색깔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방울이 아니라 2방울 누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색을 보세요. 멀리서 보시면은 흰색보다 조금 더 회색이 가까운 색이 나올 거예요. 이런 색이 나오시면, 그래도 회색이 너무 안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검은색을 조금 더 넣으셔야죠.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나왔다 하시면은 이거를 빼놓고 다시 다음 칸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보면은 흰색이 똑같은 거 아닌가 하지만은 이게 마르면은 회색 빛이 나요. 조금 몇 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회색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칠하셔도 돼요. 어차피 검은색이 최소 한 방울 이상, 2방울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칠하실 때는 모서리 부분은 놔두시고 전체적으로 먼저 칠해주세요. 중앙 정도로 먼저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선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그래서 페인트가 모자른다 또 이렇게 페인트 쳐갖고 다시 한번 선에 맞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결 한번 정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좌측도 강목에 닿지 않게끔 쭉쭉 펴주신 다음 강목에 닿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연필선을 내가 지우면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그랑 마찬가지로 이 모서리 부분은 얇은 붓으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 돼요. 두꺼운 붓은 강물이 다 올라타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붓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쭉쭉 펴주세요. 발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신 다음 다시 한번 결을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제 그 다음 칸은 검은색을 2방울에서 4방울 정도 넣으셔야 되는데 흰색의 양에 따라서 가져가는 검은색 양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저어보세요. 저어서 전에 칠했던 색깔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찍으세요. 검은색을 찍어서 이렇게 저어보세요. 그래서 칠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칠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안 난다 그렇게 더 넣어야죠. 내가 흰색을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저어보셔서 이제 색깔이 나온다. 어느 정도 나온다.
나온다 싶을 때 이렇게 좀 나온다 싶을 때 이제 여기다가 판에다가 다시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은색 양은 뭐 정해진 건 없어요. 흰색 양에 따라서 검은색이 들어가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1사 6할로 가셔도 되고 2사 6할로 가셔도 되고 나중에는 10방울 12방울에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농도를 조정하면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너무 차이가 안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직접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다음 칸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다가 듬뿍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펜슬 올려놓으시고 가운데 쭉쭉쭉 선 넘어가지 않게 가운데 칠하시고 이렇게 칠하시고 여기 큰 붓이 닿는 부분까지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제 아까 선을 지어가면서 칠하라고 했죠? 이렇게 선이 지어지게끔 쭉 하시면서 이 선을 쭉 봐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펜슬 모자르다. 그래서 다시 펜슬 가져와서 다시 한번 꾹 누르세요.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 선을 지우고 이쪽 선도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쭉. 방식은 똑같아요. 쭉 최대한 힘을 좀 많이 주셔서 쭉 붓으로 페인트를 꾹 눌러서 이렇게 쭉 펴주세요. 여러 번 안 칠해도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모서리 부분은 조금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칠해주시고 결을 이렇게 정리해준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 부분은 어떻게 해요? 작은 붓으로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모서리 부분 작은 붓으로 정리해주시고 펜트 붙자국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쭉쭉 그래서 붓이 너무 뻑뻑하게 나간다 그럴 경우에는 물도 조금씩 한 번씩 이렇게 적셔가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검은색 또 넣어야죠. 그 다음 칸 보세요. 그럼 검은색 또 한 방 넣어보시고 저어보세요. 그래서 전 색깔보다 훨씬 더 조금 진하게 나오는지 딱 보시면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럴 경우에는 검은색을 한 방울 더 찍어서 이렇게 보세요. 마지막에는 검은색을 칠할 거기 때문에 이제 두 번만 더 칠하면 돼요.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럴 경우는 한 번 더 해야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차이가 날 때까지 한 번 더. 아까 일반으로 봤을 때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럴 때 이제 섞어서 물 한번 적셔서 다음 색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색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쪽 큰 붓이 닿는 부분까지 큰 붓으로 쭉쭉 칠해주시고요. 다음 모서리 부분 작은 붓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쭉 가운데 먼저 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모서리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죠. 선 이쪽 선도 가운데 먼저 이렇게 바로 정리해 주시고 이쪽도 선에 맞춰서 쭉 그라데이션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가운데 절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쪽은 남지 않게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이 모서리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얇은 붓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 검은색 전에 마지막 한 단계 남았어요. 이거는 검은색 좋은 거 검은색 이렇게 넣어서 색깔이 화려하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아직 안 나죠? 조금 더. 이렇게 넣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발라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선 지어가면서 쭉쭉 발라주시면 돼요. 그럼 다 칠하시고 이제 마지막 검은색 한 칸이 남았어요. 이 검은색은 검은색을 그냥 칠하시면은 실적이에요. 검은색 그냥 칠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흰색을 한 방울 섞어서 흰색을 한 방울 섞어서 칠하셔야 해요. 무조건. 검은색은 페인트가 아니에요. 조색제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반드시 흰색을 섞어서 검은색을 칠하셔야 돼요. 그냥 검은색을 그냥 칠하시면은 이거는 실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흰색을 넣어서 섞어놓은 다음에 아까 가져온 원액에다가 흰색만 섞으시면 돼요. 섞어서 이 상태에서 검은색을 잘 보이게끔 이렇게 모두 똑같이 손 넘어가지 않게 꾹 눌러서 모서리 부분은 이제 작은 붓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은 그라데이션은 이 상태로 끝나요. 이렇게 끝나시면은 이거를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라데이션도 자연적으로 말라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은 이제 더 이상 손을 안 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게끔 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유성을 할 거기 때문에 유성만 이제 신경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수성이랑 그라데이션은 그냥 자연적으로 마르게 두시고요. 다음 유성 작업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라데이션까지 다 하셨으면은 신너 지정된 장소에 가셔서 라카 신너를 한 3분의 1 정도 떠오시고요. 그 다음에 서페이서를 떠오세요. 이것 또한 3분의 1에서 절반 이하로 떠오셔서 여기다가 신너를 섞어주세요. 농도는 찐득찐득하게 있으면 안 돼요. 좀 우유처럼 쭉 내려가야 돼요. 너무 찐득찐득하면은 이게 붓질이 안 돼요. 붓털이 다 빠져요. 빠질 정도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유처럼 이렇게 농도까지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 이거는 이제 주르르 흐르기 때문에 조심조심 바르셔야 돼요. 제일 처음 아까 선을 안 그려놨죠? 선 안 그려놓은 여기서부터 칠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 그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 바르실 때는 여기 위에다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나뭇결이 보이거나 이런 거를 이렇게 윗부분만 너무 많이 흐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쭉쭉 덮어주시고요. 어디까지 흐르지 않게 얹어서 방목에다가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여기다 칠해주신 다음에 여기 선 넘어가지 않게 어디까지? 선 넘어가지 않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 일단 위에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위에 부분만. 네. 전체적으로 칠해주시고 위에 부분만 이렇게 먼저 칠해주시고 이 신호가 금방 날아가기 때문에 너무 끈적끈적해졌다 그러면은 신호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쓰셔야 돼요. 일단 위에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 도장판을 세워서 나머지 강목 세 부분을 다시 칠할 거예요. 위에 부분을 칠하셨으면 이제 그 책상에다가 이렇게 세우세요. 이 부분을 칠해야 되는데 이걸 돌려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을 먼저 칠하시고 이렇게 세워놓은 다음에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얹어주세요. 얹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쭉 칠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여기 선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칠해주세요. 쭉 선 넘어가지 않게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여기 칠했죠?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서 이번엔 어디 칠할 거냐? 이 부분 칠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내가 어디 칠했는지 알 수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 부분도 얹어놓고 쭉 하면서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방향으로 돌려야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럼 어디 칠해요? 여기 선 안쪽, 여기 강목,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쪽으로 얹어줘서 선 안쪽으로만,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칠해주세요. 칠해주시고, 또 같은 방향이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 여기에 먼저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얹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뭇결이 보이지 않게 서페이스로 잘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금방 신호가 날아가고 금방 굳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칠했죠. 그래서 이 상태까지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까지 서페이서. 이제 서페이서까지 강목, 선 안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3면을 다 칠했을 경우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을 그려주셔야 돼요. 아까 선 안 그렸죠? 서페이서를 칠한 다음 삼각대를 이용해서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표시해 놓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런 다음 마지막 선을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서페이서가 묻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성 조색하셔갖고, 유성 칠하는 거는 이제 또 선 안쪽 위에 칠하고 바닥에 내려놔서 세워놓은 다음에 강목 3면을 돌려가면서 또 칠할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서 강목을 칠한 다음 선을 긋는다. 여기까지 서페이서잖아요. 유성 조색도 마찬가지로 감독관이 지정해준 색을 조색을 해보세요. 반드시 이렇게 라카 신너를 넣어서 조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라카 신너랑 조색을 하셔서 라카 신너를 넣으셔야 돼요. 물이나 에나멜 신너를 넣으시면 식격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성 페인트에는 라카 신너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너를 조금 떠오시고요. 그 다음에 페인트를 조색을 해서 신너를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우유처럼 줄줄줄 흘러야 돼요. 너무 끈적끈적하면은 이것도 붓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서페이서 칠하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선 안쪽으로 위에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먼저 이렇게 얹어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시고, 여기 위에 면만 먼저 이렇게 칠해주세요. 조금 흘러내려도 되니까 이렇게 위에 면만 이렇게. 이거는 두 번 칠할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칠해주시고, 이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얹어주시고 이렇게 칠해주세요. 칠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 넘지 않게 선 안쪽으로 이렇게 위에 면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자세가 좀 안 좋을 경우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선 넘지 않게 이렇게 먼저 칠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다가 세워놓고 3면 강목의 3면을 다시 칠할 거예요. 이렇게 도장판을 세워놓고 이것도 서페이스랑 똑같이 세워놓고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얹어놓고 페인터로 얹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선 안쪽으로 이렇게 놓고
신호를 이용해서 신호를 조금 더 추가하셔갖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마찬가지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돌려서 마찬가지로 어디요? 요 명치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텐트를 얹어주시고 이렇게 얹어주시고 대신 틀리지 않게 얹어서 그러면을 붙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거를 돌려요. 돌려서 이 부분 할 때는 뭐 붓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작은 붓을 이용하시고요. 붓이 들어간다 싶으시면 그냥 칠하셔도 돼요. 붓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작은 붓 하나 더 꺼내셔서 칠하세요. 이렇게 얹어주시고 조금 공간 정도 얹어서 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근데 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주고 펜트를 이렇게 얹어주고 얹어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다시 돌리면 이제 원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가셔서 사포질을 하고 이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칠하는 거예요. 두 번 칠하는 거예요. 사포질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한번 칠하신 다음에 이제 말려야 되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면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찬바람으로 드라이 찬바람으로 전체적으로 싹 다 말려주세요. 금방 마르니까 충분히 말려주셔야 돼요. 말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잘라놨던 320방 반쪽짜리가 남았어요. 이제 이걸 갖다가 연말할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하세요. 네. 벗겨내지 마시고 그러면 이쪽에 초록 색깔일 경우에는 초록색이 좀 묻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감독관이 이거 확인하기 때문에 이걸 바짝 말리신 다음에 초록색이 어느 정도 묻어놨다. 이렇게 해서 여기 것도 여기 이렇게 하시고 돌려가면서 여기 이렇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하셔갖고 초록색이 이렇게 묻어있다. 그러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최소한 1분에서 한 2분 그 사이만 하시면 돼요. 너무 빡빡 벗겨내시면 안 돼요. 묻어있을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턴다운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칠하시면 돼요. 아무 걸로 너무 뻑뻑해졌다 그러면 신호를 넣어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얹어줘서 이제 마무리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번 칠하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칠할 게 없어요. 유성도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보완도 해줄 겸 사포질하면서 조금 벗겨진 부분도 이렇게
실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세요. 넘어가지 않게, 또 손 넘어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서 바닥에다가 세워놓은 다음에 또 똑같이 이쪽 쭉 해주시고, 세워서 바닥에다가 세워서 아까처럼 똑같이 얹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이렇게 세워야죠.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쪽 방향 또 이렇게 하셔서 마찬가지로,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 책상 위에다 올려놨지만 시험장 가시서는 그 책상에다 기대놓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면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칠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3면이 모두 칠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나서 이제 유성도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자리에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 도안, 문자 도안 요거 자국을 내서 여기다가 색을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도형, 이것도 직접 그린 다음, 도형을 그린 다음 그 위에다가 에나멜 페인트와 에나멜 신호를 이용해서 도형을 색칠할 거예요. 여기까지 유성 작업 끝입니다. 이제 티슈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도안 작업해 놓은 거를 요 양쪽에다 붙여주시고요. 근데 여기 마스킹 테이프는 왼쪽에다만 붙여주세요. 오른쪽에다 붙이시면은 그 페인트가 같이 떨어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만 붙여주시고요. 위에서 50, 좌측에서 50mm씩 뗀 상태에서 사각형이 시작해야 돼요. 이 상태로 눌러주신 다음에 자국을 내시는 거예요. 자국. 글자에다가 자국을 내세요. 자국을 볼펜으로, 동그란 볼펜으로 자국을 내세요. 원 같은 경우는 넘어가지 않게 도형자를 이용해서 작은 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자국을 쭉 좀 내주세요. 줄자도 자국을 내주시면은 이렇게 자국이 날 거예요. 일단 자국을 내주시고요. 이거를 떼세요. 떼시고, 이거는 이제 감독관한테 자기 수험번호를 써갖고 제출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두시고요. 자국을 내놓고, 그 다음에 밑에 이 색을 칠하면 되니까 그 색을 칠하기 전에 요 도형도 그려놓으세요. 여기. 그래서 앉아갖고 차분히 색을 칠하시면 돼요. 도형도 오늘은 일용을 할 건데, 도형하시는 방법은 사이즈가 있어요. 밑에서 4cm, 오른쪽에서 5.5cm를 떼고 도형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가장 빠른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서 20mm씩 더 쳐갖고 밑에서 60 부분에다가 중앙쯤에다가 이렇게 선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요. 60. 그리고 좌측에서 55mm에서 20 더하면 몇이죠? 75도 너무 멀리 말고 중앙쯤에다 이렇게 하나, 두 개, 75 이렇게 선만 그려주신 다음에 전체 사이즈 제가 말씀드렸듯이 160에 110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게 160에 110 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일단 니은자 만들어 주시고요. 니은자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170 170 되는 부분 주시고, 좌측에서 235 되는 부분에다가 선을 두 개 그려주시고, 연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각형 하나 만들어져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요거 2cm짜, 2cm짜리를 이용해서 두께가 2cm이기 때문에 2cm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2cm. 여기도 2cm. 여기도 폭이 2cm죠? 2cm. 사각형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폭 2cm.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이거 이어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1, 2, 3, 4형이 다 나와요.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형, 2형, 3형, 4형 다지지만 1형 할 거예요. 1형이면은, 도형 모양에서, 1형 모양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면은 좌측으로 한 칸이 더 가야 되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2cm, 폭이 2cm이기 때문에 2cm 찍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쭉 가요. 그리고 여기 2cm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2cm 찍어주시고, 2cm 가서 여기도 2cm 폭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폭으로. 근데 전체 총 200인데 중앙 몇이에요? 100이죠. 100 된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사각형 하나 만들어 놓으면 모든 걸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 그냥 쭉 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딜 칠해요? 지금 좌측 완성됐어요. 어딜 칠해요? 여기. 이렇게 칠할 거예요.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 안쪽을 칠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죠. 2cm, 2cm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cm. 그래서 여기도 폭이 2cm니까 쭉. 그럼 어디 칠해요? 여기 칠하면 되죠. 이렇게. 칠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오른쪽은 어떻게 해요? 여기 칠해야죠. 일단. 여기 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서 안쪽을 칠해야 되겠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도 2cm죠. 2cm. 그리고 여기도 폭 2cm. 여기도 폭 2cm.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어딜 칠해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걸 에나멜이랑 에나멜 시너를 이용해서 칠하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되시냐? 전체 사이즈가 여기서 요 세로 길이가 150이에요. 딱 150이죠. 그리고 전체 가로 길이가 200이에요. 200이면 여기서 여기 2cm가 더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2cm까지 포함해서 180 여기가 맞는 거죠. 200이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형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3, 2, 3, 4형은 제가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사각형 처음에 2cm를 제외한 사각형 하나, 그리고 안쪽에 사각형 하나 더 두 개를 그려놓고 1, 2, 3, 4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작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은 이렇게 앉아갖고 조색을 다 해오세요. 이거 수성 문자는 수성으로 색깔을 조색을 해서 앉아서 칠하시고, 요거는 에나멜 신을 갖고 오셔서 검은색 요거를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남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있으셔야 되냐? 나머지 다 하고 나서 요거 할 때는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남아 있으시면은 이거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촉박하다 하면 좀 서두르셔야 되고요.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칠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5cm, 5mm를 넘어가지 않게끔 칠을 해주셔야 돼요. 요 규격에서 5mm가 초과가 되거나 모자르면은 무조건 실격설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신중하게 작도하신 다음 색을 칠해주셔야 돼요.
끝으로 도형까지 다 완성된 이 작품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색, 아침에 감독관이 조색표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색에 맞춰서 조색하셔서 수성, 유성, 그리고 글자색, 요 색깔, 세 가지 색깔을 맞추셔서 조색하셔서 칠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에나멜 페인트를 이용해서 칠하시면 되고요. 다 하신 다음에 이거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벗겨주세요. 제출하시기 전에, 감독관께 제출하시기 전에 이렇게 다 떼셔서 이렇게 떼셔서 트림은 지금의 이제 버리시고 이 상태로 내 수험번호를 일단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완성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